저는 한양대학교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 숙박통합과정 송민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6D 자세 추정 및 파지 위치 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2D, 3D 그리고 로봇의 파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6D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스 디텍션 제가 한 거랑 이제 영상이랑 해서 보여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물체 인식 기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랑 이제 그래스 파지 기술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2D 방법이랑 이제 3D 방법, 그리고 6D 포즈 이스티메이션, 그리고 그래스 이스티메이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D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RGB 이미지를 가지고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텍션의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고요. 보통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투스테이지 메소드랑 이제 이번 딥러닝을 활용한 투스테이지 메소드 그리고 원스테이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는 이제 물체에 대한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인풋 RGB 이미지를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2D 피처를 시프트나 서프 같은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미리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물체를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투스테이지 디텍션 메소드인데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2D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구한 후에 이제 딥러닝 또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해서 투스테이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논문에는 RCNN 계열의 이제 논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스테이지 방식인데요. 바로 2D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바운딩 박스의 위치랑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욜로나 유명한 욜로나 이런 류의 논문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하고 있고요. 되게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D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딥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는 이제 RGB를 이용해서 이제 컨투어를 구한다든지 다양한 2D 피처를 구한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최근 이제 딥러닝 방식은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CNN을 사용해서 각 이미지 상에서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표현하는 라벨 이미지식의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되는 방법은 이제 마스크 RCNN 같은 계열의 방법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2D는 사실 데이터도 많고 저희가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RGB-D도 있고 뎁스 카메라의 발전이랑 라이다의 발전이 이제 많아지면서 3D 비전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3D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도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RGB-D 이미지를 이용해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기술은 이제 RGB 디텍션 컴바인 메소드랑 3D 딥러닝 메소드 두 가지가 있고요. 전통적인 디텍션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D와 비슷하게 RGB-D 이미지를 받아서 3D 포인트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포인트를 가지고 3D 슬라이딩 박스를 통해서 물체 위치를 찾습니다. 찾아진 물체 위치를 가지고 시프트 서프랑 비슷한 이제 3D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물체를 분류하고
위치를 획득하는 과정이 사용됩니다. 유명한 논문에는 이제 FPFH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컴바인해서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2D 디텍션 방식을 이용해서 물체 영역을 구하고 그 영역을 가지고 3D 영역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영역을 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를 계산하는 식의 방식이 이제 RGB 디텍션 컴바인드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3D 딥러닝 메소드인데요. RGBD를 가지고 이제 3D 포인트를 구성하게 되고 구성된 포인트를 가지고 CNN을 통과하여 바로 이제 8포인트의 바운딩 박스를 구하는 방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셀넷 등의 이제 방식들이 있고요. 이제 3D 부분은 제가 2D랑 3D 부분은 제가 여기 중점적으로 다루다기보다는 리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D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똑같이 전통적인 방식과 RGB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3D 딥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똑같이 RGBD를 이용해서 3D 포인트를 구하고 컨투어를 구한 다음에 클래스터링 방식을 통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2D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아스카 RCN이나 RCNN 계열로 수행한 다음에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3D 영역을 계산해 냅니다. 그 후에 이제 리파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좀 보다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3D 포인트를 가지고 CNN을 바로 집어넣어서 어떤 포인트가 어떤 사물이다를 바로 나오는 다이렉트 리그레스 리절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으로 다룰 이야기는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인데요. 로봇이 어떤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카메라로부터 오브젝트까지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방식이 이제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코레스폰던스 베이스드 메소드랑 템플릿 베이스드 메소드, 보팅 베이스드 메소드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레스폰던스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CNN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돼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PMP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키포인트나 엣지 벡터, 시메트릭 코레스폰던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코레스폰던스를 가지고 PMP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칼리브레이션 매트릭스랑 이제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60 포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레스폰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코레스폰던스 베이스 메소드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논문들이 이제 코레스폰던스 베이스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이 PMP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통 바로 이제 60 포즈를 구하는 방식보다 조금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다음은 포즈 CN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템플릿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풋으로 된 이미지를 이제 CNN을 통해서 벡터 이미지나 키포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측에 같은 라벨 위에 있는 라벨 이미지랑 아래에 있는 이제 물체에 대한 중심까지의 거리 이미지 그리고 중심의 위치에 대한 이미지 이 세 가지로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해진 이미지를 가지고 센터 디스턴스 이미지와 센터 디렉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물체의 트랜슬레이션을 추정하게 되고요. 그 추정한 두 가지의 값을 호프보팅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됐던 포즈를 가지고 이제 추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즈 CNN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학습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다 해서 템플릿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PVNet이라는 2019년도 CVPR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원래 기존의 CNN을 가지고 단순하게 키포인트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 키포인트로 향하는 벡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키포인트까지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어떤 키포인트를 보팅을 하게 되고요. 랜삽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보팅된 디스트리뷰션을 3D 키포인트로 활용해서 이피션트 PNP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PNP 알고리즘을 통해 60 포즈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다른 방식보다 조금 외부 상황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음은 제가 해본 이런 방식들을 보여드린 건데요. 좌측은 이제 싱글샷 6D 오브젝트 포즈 프레딕션이고요. 이제 고양이는 미리 학습된 것이고 꼬부기는 제가 학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PNP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8개의 점을 이미지상에서 프로젝션 된 점을 찾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사실 성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우측은 이제 딥오브젝트 포즈 이스티메이션이고요. 엔비디아에서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저 머스타드를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렇게 움직일 때 가끔 틀어지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PV넷을 제가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한 것인데요. 좌측은 이제 논문 저자가 성능으로 보여준 내용이고 우측은 제가 이제 초코와인 박스를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뭔가 건드리더라도 이제 빠르게 포즈를 추정하고요. 조금 가려져 있더라도 제가 추정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다음은 아까 추정했던 이 60 포즈를 가지고 이제 물체를 로보티즈 팔을 이용해서 물체를 짓는 것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 파지 작업을 할 때 딥러닝을 활용한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파지 작업을 수행할 때 딥러닝을 활용한 어떤 그래스 이스티메이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2D 플래너 그래스 이스티메이션 방법과 6DOF 그래스 이스티메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2D 플래너 그래스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명한 논문이 덱스넷 2.0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1500개 정도의 이제 3D 오브젝트를 가상환경상에 놓고 그거를 로봇으로 여러 번 잡아보면서 성공했던 뎁스 이미지, 실패했던 뎁스 이미지를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GQCNN이라고 CNN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학습된 GQCNN을 가지고 뎁스 이미지가 들어오면 아날리틱하게 그래스 캔디데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그 구해진 그래스 캔디데이트 중에 GQCN을 통과하면 어떤 그래스비
퀄리티가 가장 높은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베스트 클래스 퀄리티를 하지하는 식의 방식이 이제 덱스넷 2.0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를 제가 인디5 뉴럴메카사의 인도5 로봇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개의 파지 가능한 위치 중에 그래스 퀄리티가 가장 높은 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 파지를 진행하는 방식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성능이 좋은 논문이었고요. 우측은 인디 7을 이용해서 파지 지점까지 가고 파지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6DOF 그래스 이스티메이션의 경우인데요. 사실 로봇이 파지를 하려면 2D 플래너상보다는 이제 6DOF 상에서의 그래스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RGB-D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을 합니다. 획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방식의 이제 그래스를 생성하는 샘플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우리가 파지가 가능하다라는 샘플 그래스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그래스 이밸류에이터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중 좀 로버스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6DOF 그래스넷에서의 논문에서는 이 그래스 이밸류에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그래스 샘플러를 통해서 생성된 가운데 이런 파지점들을 가상환경상에 놓고 한 번씩 잡아보면서 어떤 파지점이 로버스트하게 잡혔더라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용하는 식으로 그래스 이밸류에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2D부터 이제 3D 그리고 6D 포즈 이스티메이션까지 다 한번 쭉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2D의 경우에는 정말 데이터셋도 많고 최근에 학습된 네트워크도 많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도 높아지고 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3D의 경우에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그 센서의 정밀도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높은 그 정밀도를 가지고 딥러닝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약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6D 포즈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RGB를 이용해서 리얼타임 태스크를 할 때는 RGB를 이용해서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보다 성능이 높아지고 뭐 좀 더 딥러닝 네트워크 자체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3D 방식도 이제 많이 논문 연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시는 조작을 하실 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입니다.